내 부모님이고 내 집으로 주소만 옮기는 건데 왜 안 되지?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이나는 클래스의 허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예림입니다. 이게 위장 전입인가? 나도 위장 전입을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애매한 상황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정확한 기준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위장 전입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만약에 어떤 A씨라는 분이 자녀를 이제 학군이 좋은 곳에 해서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친척집으로 자녀 주민등록 등본만 이제 주소를 옮긴 거죠. 이런 경우 위장 전입일까요? 아닐까요? 친척집으로 옮겼으면 위장 전입이 아닐 것 같은데. 불법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거 엄연히 위장 전입입니다. 근데 피를 나눈 친척인데도 불법이라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가족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하는지 그 여부가 제일 중요한데요. A씨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주소만 이제 옮긴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위장 전입이 맞습니다. 변호사님,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저 같은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서 출장 때문에 서울과 지방에 집을 구했단 말이죠. 이때 주 거주지는 서울이에요. 지방은 가끔 이제 주말에만 머무는데 이것도 위장 전입에 해당되나요? 사실 굉장히 애매하죠. 그래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을 갖고 거주를 했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국가 이제 부처 간에도 의견이 좀 달라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래도 이런 경우에 생활의 근거지를 양쪽으로 다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직장과 집이 거리가 멀고 매일 출퇴근하시는 게 아니라면 사실은 위장 전입으로 볼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3.5일씩 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애매하죠.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부부라던가 주말에만 직장 때문에 집을 왔다 갔다 거주지로 옮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위장 전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것도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대학생인데 지방으로 이제 학교를 간 거죠. 서울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마침 그때 집을 구해야 되는데 친척이 지방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위장 전입에 해당되나요? 이것도 사실 애매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 때문에 잠깐 친척집에 머무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 사실 위장 전입으로 볼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거기서 계속 거주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위장 전입이 아니겠죠. 목적에 따라 다른군요. 그렇다면 위장 전입이라고 했을 때 친척집이 받는 불이익 이런 건 있을까요?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 신고를 하게 돼요. 세대주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거짓으로 신고가 됐다라고 하면 처벌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때 세대주가 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아니 근데 왜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최근에 집값이 많이 급등하면서 이제 청약이 거의 로또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장 전입이라든지 아니면 거짓 임신, 대리계약 이런 범죄들이 좀 많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 인기가 과열되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이 60점이 넘었어요. 그래서 30, 40대 같은 경우에 사실 60점 넘기가 굉장히 어렵죠. 30대 부부 3인 가족을 예를 들어보면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으로 치더라도 이제 30살이 넘어야 무주택 기간이 기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청약 점수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제 1점이라도 더 빨리 올리려면 가장 쉬운 게 부양 가족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장 전입이라도 해서 부양 가족 수를 좀 늘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양 가족 수를 늘리려고 위장 전입한 사례가 또 있을까요? 크게 청약에서 일어나는 위장 전입은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노부모님을, 다른 곳에 사시는 노부모님을 위장 전입하는 경우,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고 있는 다른 곳에 사는 이제 미혼 자녀를 위장 전입시키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 아무래도 쉽게 한 세대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죠. 사실 저도 내 부모님이고 내 집으로 주소만 옮기는 건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내 부모님, 내 자식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부모님이 실거주를 한다 안 한다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보통 평소 같은 때는 특별히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잘 적발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뭐 일명 로또 청약 단지라고 불리는 데들은 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휴대전화를 어디서 사용했는지라거나 신용카드를 어디서 사용했는지 뭐 이런 내역을 좀 받은 다음에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되면 이제 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위장 전입이 발각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시행사한테 이제 계약을 취소하라고 통보를 하죠. 그럼 시행사는 계약을 취소하게 돼요. 고작 취소가 전부예요? 당연히 아니죠. 위장 전입은 이제 적발되면 최장 10년까지 당첨이 제한될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위장 전입이 발각이 된다, 뭐 이런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그러면 최근 가장 이슈가 됐던 사례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례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가족관계 증명서나 허위 임신증명서 같은 것들을 위조해서 이제 불법 청약에 굉장히 많이 당첨된 범죄 조직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있는데요. 이제 청약통장을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전봇대 뭐 청약통장 삽니다 뭐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요. 뭐 인터넷 카페나 맘카페 위주로 많이 그런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봇대에 붙이면은 거기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다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렇게 허술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걸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이제 위장 전입과 마찬가지로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부양가족 수와 위장 전입의 정확한 기준은 뭔가요?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제 청약자와 주민등록 등본상에 같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존속, 부모님이죠. 그리고 직계 비속, 자녀들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주민등록 주소가 달리돼 있어도 세대가 달리돼 있어도 이제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리고 직계 존속, 부모님은 3년 이상 같이 살아야 부양가족 수에 산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 30세 넘은 이제 미혼 자녀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최근 1년간 같이 살았어야 이제 부양가족 수에 포함이 돼요. 변호사님, 오늘 내용을 한번 쫙 정리해 주시죠. 자, 오늘 강의를 정리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위장 전입이다. 그리고 이제 주소지 이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위장 전입으로 청약에 당첨된 후에 적발이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도 위장 전입인가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바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르게 청약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불법 청약은 근절돼야겠습니다. 부동산 상식이 쏙쏙, 부동산 지식이 쑥쑥 자라는 차이나는 차이나는 클래스.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